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기초강좌 10탄입니다. 컬러에 관련된 것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컬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컬러, 그레디언트, 패턴.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상을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왠지 두 개나 많으면 세 개 정도까지 잘라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솔리드 컬러 단색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선색이랑 면색이 구분된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다들? 그리고 선색과 면색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색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와치라는 패널에서 여기서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와치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레디언트도 있고 뭐 패턴도 있고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느라고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스와치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와치 견본 말고도 패널 안에서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스와치 패널을 열어 빼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조 메뉴, 여기 스와치 패널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이렇게 줄이 있죠. 이거를 햄버거 메뉴라고도 하고 보조 메뉴라고도 부릅니다. 열어볼게요. 여기서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그 제목을 보시고 내가 쓰려고 하는 거랑 어울리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네이처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비치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색과 어울리는 것들, 얘는 모래색일 것 같고요. 이거는 바다색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색감을 만들어 놓은 폴더를 우리가 직접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니면 이 폴더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폴더째로 쓰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 목록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더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재생 버튼처럼 생긴 애를 눌러주면요, 다음에 나오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것들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랜드스케이프를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그냥 클릭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클릭을 한다고 해서 스와치에 추가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직접 추가를 하고 싶으면 잡아서 끌어서 넣으시면 되고 폴더를 째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와치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의 필이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구 상자는 여길 말하죠. 여기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된다는 소리겠죠.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창을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뭐 인디자인이든 다 컬러 피커 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픽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가끔 이제 강사님 저는 색이 뚝뚝 끊겨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요걸 체크해서 그런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휴를 기준으로 H가 휴라는 뜻이에요. 휴는 색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화살표 얘가 있는 요 공간이 여기가 휴예요. 여기를 휴로 보고 여기를 중심으로 픽은 여기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붉은 톤이면 붉은 톤, 녹색 톤이면 녹색 톤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서 채도랑 명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자 이거는 채도를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뭔가 채도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로 와볼까요? 그러면은 고채도와 저채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고채도와 저채도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채도에서 색상을 선택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명도를 선택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쪽은 저채도는 당연히 무채색, 채도가 없으니까요. 위에 있으면 유채색. 자,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이제 명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색을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서 명도를 결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명도를 미리 결정하고 여기서 색깔을 결정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이 RGB로 선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보통 H나 S나 B를 많이 놓고 보시는데 H가 이제 그래픽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H가 가장 먼저 앞에 와 있어서 이렇게 두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S나 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엑셀이나 뭐 다른 그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색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예전 색이고요. 요게 내가 방금 찝어준 최근 색입니다. 그리고 CMYK를 여기서 %로 내가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RGB 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영문과 숫자를 섞어서 6자리 코드로 이 웹 코드를 입력을 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복사하면 똑같은 색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숫자 3개를 외우는 것보다는 얘를 복사해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로 올려서 더블 클릭을 해서 컬러 피커 창을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컬러 패널에서 직접 색을 내가 조합해서 만들어도 된다고 써있죠. 자, 컬러 패널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지금 C에 4, C가 40에 M은 0, Y는 8, K는 0 이런 식으로 CMYK 모드는 그 물감을 섞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섞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보라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C랑 M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Y랑 K는 상대적으로 적게 있어야지 보라색에 가까워지겠죠. 녹색을 만들고 싶으면 M을 줄이고 C랑 Y를 섞어서 만들게 되고요. K도 적절히 섞어주거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RGB 모드로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컬러 패널에 오른쪽 쭉 가셔서 보조 메뉴에서 R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흑백으로밖에 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가끔 이게 여기 그레이스케일이 선택돼 있어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이런 색을 선택을 해도요, 이렇게 회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경우는 컬러 패널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선택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RGB나 CMYK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컬러 피커 창처럼 여기서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검정색, 흰색, 그리고 없음, 여기 이것들은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 뿐이고요. 다시 컬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스와치도 여기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다른 색을 똑같이 추출. 이를테면 제가 이 박스를 선택을 하고 이 주황색을 똑같이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도구 상자에서 스포이드 툴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포이드는 폰트는 폰트끼리로 만약에 하게 되면 똑같은 폰트로 추출을 해주거든요. 컬러도 그렇고요. 근데 얘는 이제 속성이 텍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컬러밖에 없겠죠. 그래서 컬러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투명도. 네, 투명도는 어디서 입력을 하느냐? 오퍼시티, 이게 불투명도란 뜻이죠. 불투명도가 100이니까 색이 완전히 진한데 이거를 뭐 한 40 정도로 이렇게 낮추면은 연해져 보이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보면은 겹쳐서 보이게 되죠. 여기 어디에 있냐면 윈도우에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라는 패널에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시 패널의 기능은 오퍼시티만 주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블렌딩 모드를 주는 기능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토샵처럼 마스크, 가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메뉴를 열어보면요, 마스크를 만들어주거나 마스크를 풀어주거나 마스크를 투명하게 주거나 마스크에 링크를 걸어주거나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초보들한테는 오퍼시티와 그리고 블렌딩 모드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오퍼시티까지만 알아보고, 이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컨트롤 패널에 따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다루는 방법도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레디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레디언트는 일단은 스와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자, 선택을 하고 스와치 패널로 들어가 보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기 기본 스와치들이 있는데 얘도 역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요,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 여기로 가시면은 이 안에 그레디언트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맨 위에 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브라이트네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생 버튼을 아까랑 똑같죠?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안에 미리 설정된 그레디언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얘는 만들기가 번거로워서 그런 건지 여기서 아까 전엔 분명히 단색은 여기서 한다고 해서 여기 추가가 되지 않는데, 그레디언트는 내가 눌러주면은 여기 이렇게 스와치에 바로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건 좀 편한 기능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레디언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그레디언트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패널에서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패널을 빼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얘를 나는 이거를 이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시면은 여기서 각도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내가 클릭 드래그를 직접 하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를 도구상자의 그레디언트 툴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어노테이터라는 게 나와요. 이걸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길거나 짧거나, 길면 넘쳐서 우측 방향에 있는 것들이 안 나오죠. 짧게 하면 모두 다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색깔을 빼고 싶다 그러면 색을 잡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밑으로 지금 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색을 빼실 수도 있고 색을 옮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색을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색을 직접 제가 요 가운데 색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요 가운데 있는 색만 여기 있는 주황색으로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이드를 눌러서 여기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투명도도 같이 추출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스포이드가요, 여기 있죠? 이 스포이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구 상자에서 그냥 스포이드 툴을 클릭을 하고요.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런 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다만 스포이드를 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지, 얘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도구 상자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쉬프트를 누르고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색에는 이렇게 투명도를 줄 수도 있고요. 다시 100으로 올려 볼게요. 그리고 자, 얘와 얘가 자연스럽게 번지는 건 요 가운데 있는 슬라이더 때문인데요. 이 슬라이더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노란색 범위를 많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라색 범위가 많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슬라이더는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색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노란색, 남색,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나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타입이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중심에서 밖으로 퍼지는, 왼쪽이 중심이고요. 오른쪽이 바깥으로 퍼지는 원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도구 상자에서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있다면 이 어노테이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핑크색이 사라졌네요. 자, 그리고 이 어노테이터는 이렇게 납작하게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레디얼 버전으로 많이 써서 뭐 이렇게 배경 작업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2018 이후부터 나온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정 면적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레디언트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전에 그레디언트 메쉬 툴을 쓰면은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기능인데, 이게 나옴으로써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요, 패스파인더가 가능합니다. 와우. 디바이드로 이렇게 뭐 얘를 갈라주고 쪼개주고 그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메쉬로 요걸로 하게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프리폼으로 하게 되는 순간 작업이 가능해져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 얘를 이렇게 갈라서 요걸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로 쪼개면 되는데 언그룹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단점은요, 이 프리폼으로 나눠 가졌던 에딧 그레디언트, 얘를 이쪽에 녹색이 여기 살짝 번져 있었는데 이쪽엔 녹색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합쳐져 있을 땐 얘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지만 합쳐지지 않으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 에딧 그레디언트를 선택해보면 아까 전에 분명히 4개였는데 이쪽으로 3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2개가 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녹색은 걸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 가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쪼개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완전히 유용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옛날에 이걸로 이렇게 색깔 작업을 했을 때는 아예 패스파인더 자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눠진 색에서도 디바이드가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쪼개고 합치고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에도 그레디언트를 줄 수가 있죠. 지금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된 그레디언트를 쓰고 있는데요. 그레디언트가 총 3가지예요. 스트로크에 들어가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within이라고 해가지고 리니어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along이라고 해서 이 패스를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따라가는, 왼쪽 시작점에서 지금 끝점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끝 맞물리는 지점이 이렇게 일자로 끊어지는 요렇게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크로스, 이렇게 안쪽 색깔이 오른쪽에 있고요. 바깥쪽 색깔이 왼쪽에 있는 걸로도 가능한데 이건 뭐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마치 이 레디얼처럼 뻗어나가는 그레디언트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로크 그레디언트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면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 입력이 내 마음대로 되죠. 도구 상자에서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얘는 스트로크에 들어간 방향은 불가능합니다. 요 점 잘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보면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레디언트까지 하고 패턴은 또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짜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저희 집 강아지예요. 컬러편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컬러편을 아무리 열심히 편집해도 1시간 넘게, 원본 영상이 1시간이 넘어서 너무너무 컷 편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2개 내지는 3개로 나눠야겠다. 근데 아무래도 3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제 영상이 많이 늦어져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감사하게도 다들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업도 막 정리하고 막 그러는 중이라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좀 유튜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 강좌는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강좌 일러스트레이터 2강, 그 컬러 2편, 3편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조금 더 올리고 나면 한 2-3편 정도면은 아무래도 일러스트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후에 차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포토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디자인도 같이 강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저희 집 알았어. 그런 시기가 온다면 요 미나미, 귀엽죠? 미나미 유튜브도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